50인데 돈 없어요. 쟤 부자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러고 살지? 이런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게 뭐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허무와 공허를 만났어.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선 이겼는데 인생에선 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40대도 늦었대요. 뭐 언제 살아 그럼 다 늦었으면. 50이라는 나이에 딱 살아봤을 때 돈으로 자식으로 정산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자식 난 너무 잘 키웠어.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다 자식이랑 사이 안 좋은데. 돈 딱 남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써야 될 돈이 더 많은데. 돈으로 보건 자식으로 보건 커리어로 보건 헛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 들었으니까. 50이면 내가 10년 전이었거든요. 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50에. 애들 엄청 어렸었고 불안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불안해서 멈춘 사람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희망으로 바꿔서 10년을 더 살아낸 사람이 있겠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가야 될 사람이지 멈춰서 헛살았어 하고 자기 점수표 보고 X표 빨간 줄 찍찍 그어야 될 때가 아니라고. X를 그을 때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화살표를 그을 때야. 제가 만약에 50대에 화살표 안 걷고 나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에 도전해야 되냐 하면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고 현실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도전하는 게 필요해요. 보통 중년 그러면 이제 한 50대쯤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50이 얼마나 어리고 젊은 나이인지에 대한 도전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다 뭐라 그러냐면 진짜 100살 산다는 거예요. 1930년대에 태어난 우리 엄마들 세대가 85세 이상 90대를 다 살거든요. 그때 건강검진도 없었을 때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중대 질병이 발병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고 우리는 고혈압 전 단계, 당뇨 전 단계 다 전 단계가 발견돼요. 매년 하잖아, 피 뽑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다 100살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100살 산다고 생각하면 태어났을 때가 0시야. 50 살고 나면 몇 시예요? 12시지. 그러면 100살 되면 24시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80이나 돼야 밤 10시인 거예요. 제가 지금 딱 환갑이에요. 내년에 61예요. 나는 60이니까 몇 시냐? 한 2시쯤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 3, 40년 전에 70이었을 때는 60이 할머니예요. 왜? 밤 10시잖아요. 곧 가셔야 되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중년이라고 하는 게 12시밖에 안 됐어요. 점심시간이에요. 근데 많은 중년의 생각 들여다볼까요? 너무 늦었어. 늙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오후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가요? 생각해봐. 이제 60이 2시잖아요. 근데 2시인데 벌써 야 이불 깔고 불 끄고 야 밤 12시까지 얼마나 가야 되냐? 근데 10시간 누워 계셔야 돼요. 10시간 어떻게 누워 있어요? 2시는 2시답게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해야 돼? 3시에 뭐 할까? 5시에는 어디 갈까? 이런 아름다운 플랜들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해보면 40은 몇 시예요? 그러면 40대는? 11시요. 오전이에요. 근데 40대도 늦었대요. 뭐 언제 살아 그럼 다 늦었으면. 그래서 요새 한번 봐봐요. 옛날에 23살 때 다 우리 결혼했거든요. 요새 23살 결혼한다 그러면 미쳐서 왜 이렇게 일찍 해? 30년 전에 30이면 아저씨였어요. 그때 다 결혼해서 애가 둘씩 있었어요. 그래서 30 즈음에 노래 부르면서 남자들이 운 거예요. 그때. 요새 30이 아저씨예요? 아니요. 너무너무 청년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삶의 가치 나이가 다 변했다고. 근데 40 이상들은 아직 다 삶의 가치 나이가 1000년 전 부록에서 한치도 안 움직여. 그래서 40이면 벌써 늦었어. 50이면 뭘 해요 그 나이에? 60이면 그 사람 살아요 거기에? 이런 느낌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년 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있어 없어라는 돈의 프레임으로 인생을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살고 있지? 라고 봤을 때 50에 얼마든지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이 없는 팩트를 보시면 안 돼. 50대에 돈 있기 힘든 거 아세요? 근데? 생각해봐요. 31살이나 32살에 결혼했다고 쳐. 50대면 애가 20살이야. 아직도 애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어떻게 돈이 있어요? 지금은 돈이 멈춰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굴러가야 되는 때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잘 굴러가고 있나를 봐야지 내가 돈이 있냐 없냐를 보면 안 된다고요. 결과가 아니고 나는 아직 50대는 과정 중에 그것도 12시 과정 중에 있다. 그걸 보셔야 돼요. 50에 애들 아무도 독립 안 했고요. 내가 지금 60이잖아요. 동창회 나가보면 자식들이 완전 독립해서 돈 버는 애들 오히려 드물어요. 우리 자식들이 몇 살이냐? 30대 초반이거든요. 제일 큰 애들이 아직도 독립 안 하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50이라는 나이는 정말 50인데 돈 없어요. 결과로 볼 나이가 아니다. 과정으로 볼 나이다.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딥마인드는 뭐냐면은 내 인생의 집과 사이즈와 속도를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빨리 뛰어서 엄청 많이 이룬다고 꼭 그 인생이 성공하고 좋은 인생은 또 아니고요. 사이즈만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자기만의 세상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나만의 세상을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강남의 개포 쪽에 집을 샀는데 한강변을 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막 평당 2억 간대. 자기는 그것까지는 안 간대. 걔를 보면 너는 언제 네 집을 질래? 걔는 자기 집이 없어요. 맨날 남의 집만 궁금해서 들어가서 그 집에 있다가 속상해서 지네 집 잠깐 오고 남의 집 있다가 조금 오고 그 집에는 뭐 맥켄지 컨설팅을 들어가서 연봉이 얼마래. 그러면서 또 남의 집 아들 집에 한참 있다가 자기 아들한테 와서는 승질 낼 때 잠깐 오고. 그래서 나는 걔를 보면서 너는 언제 네 집에서 사니? 넌 죽을 때까지 네 집이 없겠다. 계속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내 시선이. 그리고 남의 집에서만 있다가 자기 집은 잠깐 와서 힘들게 사는 거죠. 도대체 너는 언제 행복하니? 걔 아마 90대도 그럴 거예요. 반면에 그림을 되게 그리고 싶어 했던 친구가 있어요. 뭐 만들고. 근데 은퇴하기 10년 전부터 공부를 했어요. 도자기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집을 좀 줄여서 외곽지대로 나갔거든요. 걔는 자기 집이 확실해요. 얼굴이 어떤지 아세요? 성형외과 자주 가는 얘가 훨씬 더 늙었어. 많이 만진 늙은 얼굴이 있고요. 하나도 안 만진 젊은 얼굴이 있어요. 그게 뭐가냐면 얘가 지금 현재 무엇을 누리고 사는지가 얼굴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짧은 똥똥똥 3번을 살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직장 다니고 저니까 땡, 결혼해서 애 키우고 하다 보니까 60땡, 하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90땡, 이렇게 1, 2, 3를 살아요. 그 1, 2, 3가 하나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1, 2, 3에서 내 세상을 한 번도 못 만나. 어렸을 때는 쟤 좋은 데 같다. 나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난 못난 자식 같아. 그래갖고 내 세상 못 만났어. 쟤 부자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러고 살지? 내 세상 이기 때도 못 만났어? 그럼 마지막 늙어서도 난 너무 후회해서 못 만나. 왜 그러고 사냐고 도대체. 정말 멋진 사람은 2기 때는 자기 세상 만나야 돼요. 그게 딥마인드가 있어야 만나요. 안 그러면 계속 인마인드로 나 부족하고 나 못났고 그래서 90에 이스로 죽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근데 없던 딥마인드가 90에 갑자기 생기나 안 생기나? 안 생겨. 그래서 적어도 50부터는 이미 한 판 신나게 살아봤잖아. 열심히. 이제 딥마인드로 내 세상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잘 안 됐거든요. 저도 늘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히 안에 숨겨진 부작용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열심히 부작용이 나를 수단화하고 문제가 되고 내가 그 끝에서 좌절하고 쓸모없어지는 이 감정이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게 부작용의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 부작용을 처리하려면 부작용 처리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딥마인드인데 이 딥마인드 엔진을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 나도 처음 할 때는 안 좋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일기예요. 처음에 감사를 하려면 참 세상 감사할 게 없어요. 하루 살고 나면. 인생의 단면이라고 보면 그래 오늘 사고도 없었어. 오늘 회사 잘 갔다 왔다. 감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감사해요. 그랬는데 오늘 진짜 감사할 게 없어. 근데 감사일기를 써야 딥마인드 엔진이 큰데 나와 대화할 수 있대. 그래서 내 하루를 이렇게 들여다봤어. 이게 뭐예요? 웬일이야? 내가 내 하루에 관심을 갖네? 사람들이 자기 하루에 관심 안 가져요. 그냥 살아내기만 하지 안 들여다본다고 내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리뷰하면서 누구 만났고 그때 내가 나쁜 감정 가졌고 속상했고 이래서 내가 오늘 기분도 안 좋고 내가 이렇게 밥도 안 먹히고 화가 나 있구나. 그리고 자기를 안 들여다보잖아요. 그냥 몰라 짜증나 엄마 몰라 끊어 이러고 말잖아. 자기를 위로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고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방치하고 내쳐서 재우고 다음에 또 끌고 나가요, 다음날. 그럼 애가 씩씩거리고 승질나고 어제 치킨 먹어서 내장 지방 이만큼 생긴 채로 또 나가. 다음에 또 나가. 몸은 막 불어. 근데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니까. 근데 하루에 한 줄이라도 나에 대해 쓰려면 뭔지 알아? 사람이 너 뭐 했니? 그러다가 두 번째, 너 감정은 어땠니? 나 오늘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일만 있었어 라고 써있어, 다이어리에. 근데 내가 감사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그냥 살아있는 거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술만 붙어있어 감사해야 돼?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술만 붙어있는 걸 감사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오늘 눈으로 본 거는 내가 되게 상사한테 당했지만 이걸 견디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취하면서 밥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기특해. 그러면 내가 나에게 속상한 일 있었지만 너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짓고 하고 있는 저녁 시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 이런 이상한 감사를 하게 돼.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실력이 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세상 모든 일은 단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보통 약 3가지 이상의 일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하느냐고 너무 힘든데 이 힘든 공부가 5년 후에 일정을 잡고 있어. 근데 지금 나는 5년 후 일을 몰라. 5년 후에 가야 대박 내가 영어 공부한 게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이 고생이 나중에 무엇인가 될 거야. 그래서 이 고생하고 있는 미경아, 잘했어. 오늘의 너에게 내가 감사해. 라고 하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꾸 말하게 돼. 감사하다 보면. 스스로 내 희망을 계속 미리 말하게 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꿈인 거예요. 진짜 꿈. 제가 감사일기를 나도 계속 썼거든요. 1년 반 쓰면서. 우리 아이가 아팠어. 이 덕분에 온 가족이 대화를 엄청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대화가 나중에 무엇이 될지 느껴져.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사업은 되게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지만 살았잖아. 199 서혈압 터졌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것들이 복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일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감사.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난 감사일기가 초등학교 일기인 줄 알았더니 이 감사가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아,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감사일기 썼다고 하는 거구나. 그냥 감사해서 착해서 신이 잘 봐줘서 일 잘 풀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한테 생긴 일의 이면과 후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오늘 생긴 나쁜 일을 가볍게 처리할 수 있었구나. 아, 이게 실력이구나. 나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딴 거 없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한 달은 엄청 유치하게 쓰실 겁니다. 감사일기를. 그러다가 2달째부터 변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걸 감사하게 되고 반전의 실력으로 감사하게 되고 웬만한 불행한 일을 훅 넘어뜨리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를 대하는 실력이 달라지고 사람 대하는 실력, 내 인생을 대하는 실력이 달라지면서 딥마인드 엔진이 커져.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딥마인드 엔진 사이즈만큼 인마인드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딥마인드 엔진 조그마면요, 인마인드 엔진 조금만 찾아라면 깨갱 이러잖아요. 웬만한 거 끄떡 안 하고 갈 수 있는 게 여기서 와요. 자신의 쓸모를 괜찮은 그럴듯한 타이틀로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회사 CEO야. 어떤 엄마는 막 학교 선생님 오래 하셨대. 인생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거든요. 타이틀 아무리 좋아봤자 내용 망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너 키우고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내용이잖아. 엄마가 내용에 행복하면 타이틀이 없어도 너무 좋은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자꾸만 타이틀이 없으면 인생이 빈 줄 알아요. 근데 타이틀만 있고 내용 빈 사람 천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용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많냐면 세상에선 이겼는데 인생에선 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게 뭐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허무와 공허를 만났어. 근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는 타이틀은 없어. 근데 너 키우고 산 게 너무 좋았어. 내용 푸푸하잖아. 이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이게 똑같은 거야. 자, 엄마가 딸을 대해볼게. 야, 넌 뭐 하니 도대체? 다른 집 애들은 타이틀 갖고 얘기하잖아. 엄마 난 너무 행복해. 야, 너 행복하면 어디 갔다 써? 타이틀이 있어야지. 분하죠. 근데 내가 많은 사람을 겪어봤더니 내용이 꽉 차고 풍요로운 사람은 오히려 타이틀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 50 넘어서 우리가 뭘 성공하려고 남한테 막 드러내려고 막 유튜브 100만 이거 아니잖아요. 조용히 내 하루에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너무 되는 거잖아요. 내 하루의 이름. 나는 이걸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애들 나갈 땐 애들 키우는 사람이야 해서 요 앞문장을 해주면 되잖아요. 난 요걸 배우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야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50 이후에는 타이틀이 아닌 내용이 더 중요해요. 진짜 애썼어요. 사실은 중년까지 온 것은 있던 힘을 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힘이 아닌 매일 새 힘을 꺼내 쓴 거예요. 근데 그 매일 새 힘을 꺼냈으니까 얼마나 자기 엔진이 가동이 잘 됐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매일 새로운 힘을 꺼냈을 때 이게 나로부터 나왔으면은 내 자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힘 갖고 100살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새로운 힘을 두리번거리면서 남의 거 비교 열등감 우월감으로 갖다 써서 썼다. 그래도 엔진은 돌아가요. 왜냐? 연료만 있으면 이건 돌거든. 그럼 이거 갖고 100살까지 살려면 얼마나 불행해. 그래서 정말 중년들에게 하루를 잘 버티는 건 애썼다. 사는 노하우는 귀신 같아. 오케이, 이거 박수. 근데 그 노하우에 엔진을 갈아 끼자. 이제 우리가 나이 80, 90을 향해 가는데
때 부러움, 두려움, 남의 딥마인드로 살면 안 된다. 나의 딥마인드로 살아야 지금 내가 엄청 더 갖고 더 부자 되고 우리 아이들이 막 더 성공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가진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엔진만 갈아 꼈을 뿐인데 엄청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 풍요의 엔진, 행복의 엔진, 딥마인드 엔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